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AI 목소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 영상입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배가 부른데 왜 멈출 수 없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가난의 기억과 사랑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를 자신의 의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심신의학적 관점에서 비만과 폭식은 단순한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원인입니다. 바로 호르몬 불균형 때문인데요.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특히 내장 지방을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짜 식욕입니다. 뇌의 보상 중추가 자극되면 신체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원인입니다. 가장 먼저 결핍의 트라우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 빈곤이나 생존의 위협을 겪은 경우 뇌는 음식은 곧 생존이라는 강력한 공식을 만듭니다.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도 무의식은 여전히 언제 굶을지 모른다는 공포, 즉 기근 모드를 느껴서 음식을 몸에 저장, 즉 비만 상태로 만들려 합니다. 다음은 코르티솔과 보상 심리입니다. 만성적인 긴장과 부모님의 불화 등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습니다. 이를 낮추기 위해 뇌는 빠르고 강력한 위로 수단인 고칼로리 음식과 알코올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심리적 원인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가난하고 초라했던 어린 시절의 자아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살은 남들의 시선과 이성의 접근을 막아주는 슬프지만 안전한 심리적 방패바디 아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치료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학적 치료입니다. 식욕억제제, 처방이나 위 절제술 등이 있지만 심리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식습관을 기록하고 왜곡된 사고를 교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최면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된 핵심 상처를 찾아내어 음식에 대한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낮에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지만 밤만 되면 저는 짐승이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이 꺼진 도시의 밤, 많은 현대인들이 텅 빈 방에서 배달 음식과 술로 하루의 공허함을 달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라고 부르지만 배가 터질 듯 불러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야만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야식이 아닌 소리 없는 비명일지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은님 36세 가명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 여성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높이 올라간 소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은 쌓이는데 마음은 늘 밑빠진 독 같아요. 소개팅이 들어와도 도망치기 바쁘고 밤마다 치킨에 맥주를 쑤셔 넣으면서 생각해요.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걸까? 라고요. 성공할수록 더 커지는 공허함,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폭식의 굴레. 지은님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30년 전 가난했던 단칸방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님은 살을 빼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서라도 감추고 싶었던 초라한 내면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 부모님의 싸움소리와 차가운 밥 한 덩이. 첫 상담에서 저는 지은님의 폭식을 근본 원인으로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매일 밤 술잔에 담아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술이 들어가야만 그나마 숨이 쉬어져요. 안 그러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최면을 통해 그녀가 느끼는 이 답답함과 불안의 뿌리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최초의 감정을 찾아 들어간 곳은 6살 무렵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추워요. 엄마랑 아빠가 또 싸워요. 돈 때문이에요. 어린 지은이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엄마는 울면서 돈 없는 게 죄지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나가면 엄마가 더 힘들까봐 부엌 구석에 있는 찬 밥덩이 하나를 몰래 입에 넣어요. 씹는 소리가 들릴까봐 녹여서 먹어요. 그 순간 지은님의 몸이 작게 경련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가난은 곧 공포이자 부모님의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그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달래주는 안전지대이자 소리내지 않고 존재감을 지우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더 비참해질 거야. 나는 욕심내면 안 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먹어야 해.
이 핵심 장면에서 느꼈던 존재에 대한 죄책감과 결핍의 공포가 30년이 지난 지금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 되어서도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혼자 몰래 먹는 폭식은 6살 아이가 이불 속에서 찬밥을 삼키던 그 생존 본능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는 EFT 감정 자유기 법로 그 춥고 배고팠던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두드려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상처라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허기가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회기의 상담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이 두려운 이유. 상담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저항을 마주했습니다. 지은님은 예쁜 옷을 입고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살이 빠지려고 하면 폭식을 해서 원상복구시키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날씬해지고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고백한다면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 속은 여전히 가난하고 궁상맞은 6살짜리인데 가까워지면 들킬 거고 그럼 결국 실망해서 떠날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뚱뚱해서 아무도 안 다가오는 게 편해요. 그녀에게 살은 가난하고 초라한 진짜 나를 들키지 않게 막아주는 갑옷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며 자란 탓에 사랑은 결국 돈 때문에 싸우다 끝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신념도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성을 동경하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밀어내는 양가 감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츠파츠 대화를 통해 이 두려움과 대화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려고 살을 찌웠구나. 내가 나를 보호하려던 방식이었어. 그녀가 자신의 살을 혐오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참던 식욕이 저절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EFT 감정 노트에 오늘도 외로워서 먹을 뻔했지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6살 지은이를 안아주었다라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상담 이제는 가난하지 않아. 마지막 회기 지은님은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1년 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친 날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불 꺼진 방이 보여요. 예전 같으면 바로 배달 앱을 켰겠죠. 지금은 어떤가요?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오늘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샤워하고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조용히 쉬고 싶어요. 배가 안 고파요.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말엔 동호회 모임에 한번 나가볼까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가난했던 과거의 유령에 쫓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불을 일구었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능력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불행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후채면 암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이룬 풍요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음식은 당신의 몸을 위한 에너지일 뿐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안전합니다. 빈 그릇이 아닌 충만한 마음으로. 상담이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뀐 어느 날 지은님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8kg나 빠졌어요. 죽어라 운동한 것도 아닌데 신기해요. 요즘은 술 대신 차를 마시는 취미가 생겼고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저를 귀하게 대접해 주더라고요. 지은님의 다이어트 성공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결핍과 부모님의 불화가 남긴 상처, 그리고 스스로 씌웠던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되찾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혹시 허기지지 않은 배를 채우며 알 수 없는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채우고 싶은 것은 위장이 아니라 어쩌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비난하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은님이 찾은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